너희들이 애도 아니고 내가 왜 이 나이에 다 큰 너희들 빨래, 밥을 해주고 있어야 되냐? 아니,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누가 들으면 남의 아들 도와주는 줄 알겠어요? 엄마가 돼서 아들 집 음식 좀 해주는 게 얼마나 대수라고 툴툴대세요? 그렇게 직접 음식하기 싫으면 돈 주고 반찬 가게 사람을 불러라. 난 이제 안 할 거니까. 장녀인 딸 수진이네 집도 마찬가지였죠. 엄마, 동생네만 도와주시고 저희는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네는 며느리 일도 안 하고 집에만 있는데 집안일 다 해주시잖아요. 우리 집은 맞벌이라서 남편이랑 저 둘 다 바쁜데 지금 차별하시는 거죠? 차별이라고요. 웃기는 소리였습니다. 아들, 딸 두 집 다 저를 가사도우미로 보고 있으면서 말이죠. 됐다. 말하는 것도 입 아프구나. 앞으로 집안일 도움 필요하거든. 업체를 불러라. 너희 돈 주고 그게 너희들 속도 편할 거다. 안녕하세요. 저는 69의 김영자예요. 자식들이 저를 그저 가정부처럼 여긴다는 걸 깨달은 건 제가 대상포진으로 쓰러졌을 때였어요. 68 나이에 겪은 그 일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계기가 되었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병은 오히려 저에게 축복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남편 철수와 사별하고 홀로 두 자식을 키우면서 저는 늘 최고의 어머니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웠지만 아이들 학원비는 꼬박꼬박 보냈고 남들처럼 여행 한번 가본 적 없지만 애들 학비만큼은 제때 냈죠. 밤늦게까지 식당 일을 하면서도 아침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줬어요. 그게 제 자부심이었고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요. 큰딸 수진이가 대학교 합격 통지서를 들고 왔을 때 수진이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죠. 엄마 덕분에 제가 편하게 공부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모든 고생이 보답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식당에서 일하고 새벽에는 청소 일을 하면서도 버틸 수 있었던 게 바로 그 순간을 위해서였으니까요. 아들 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허리 아파 입원했을 때 병실에서 제 손을 잡고 울면서 말했죠. 엄마 미안해요. 제가 빨리 커서 돈 벌게요. 그때 저는 민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우리 아들. 엄마는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돼. 그렇게 키운 자식들이 장성해서 결혼하고 저는 마침내 제 본분을 다했다고 생각했죠.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제가 자식들에게 그런 취급을 받을 줄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남편 철수가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난 게 5년 전이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홀로 남겨졌을 때 가장 힘이 된 건 자식들이었죠. 수진이가 주말마다 들르면서 저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희 이번 주말에 부부 여행 가는데 집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라고 했어요. 딸이 남편이랑 오랜만에 여행 간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수진이네 집에 가서 화분에 물도 주고 우편물도 챙겼죠. 그런데 집안이 너무 어질러져 있더라고요. 설거지가 쌓여 있고 바닥엔 먼지가 가득했어요. 평소 공부만 하면서 살아왔고 취업까지 잘하고 결혼까지 했지만 바쁘게 사회생활 해오느라 아직 살림이 서툴구나 생각이 들었죠. 그냥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거실, 방, 화장실까지 구석구석 닦았어요. 5시간이 걸렸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딸이 깨끗한 집에 돌아오면 좋아할 거라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월요일에 수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집 깨끗하게 해놓으셨네요. 감사해요. 그 말 한마디에 허리 아픈 것도 다 잊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다음 주에도 전화가 왔고, 그 다음 주에도 왔죠. 엄마, 이번 주말에도 청소 좀 부탁드려요. 어느새 일주일에 한 번은 수진이네 집 청소가 제 일정이 됐습니다. 매번 3시간씩 3층짜리 빌라를 위아래로 청소했어요. 아들 민수도 비슷했습니다. 처음엔 손님 대접 음식만 도와달라고 했어요. 어머니, 거래처 사장님 집에 초대했는데 음식 준비 좀 도와주세요. 아내가 요리를 잘 못해서요. 당연히 도와줬죠. 그런데 얼마 뒤에 며느리 은희가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지난번 동그랑땡이 너무 맛있었어요. 더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50개를 만들었어요. 가져다 주니까 또 전화가 왔죠. 어머님, 다 떨어졌어요. 우리 그이가 동그랑땡을 잘 먹네요. 이번엔 100개만 부탁드려요. 100개요. 이틀 밤을 새워 만들었습니다. 손목이 퉁퉁 붓도록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음식이 다 떨어졌는데요. 저희 친한 친구들이 집들이 오는데 사온 음식 먹이기가 좀 그래서요. 이번엔 찌개랑 나물 반찬 잡채 좀 해서 갖다 주세요. 이틀 밤을 새워 만들었습니다. 손목이 퉁퉁 붓도록요. 점점 더 많은 요구들이 쏟아졌고 그것들은 더 이상 부탁이 아닌 당연한 것이 되어갔어요. 아들 집, 딸 집 번갈아 가면서 엄마, 이번 주말에 저희 집 청소하실 수 있죠? 어머니, 김치 다 떨어졌는데 이번에 담가 놓으신 거 좀 주세요. 매번 전화할 때마다 뭔가를 요구하면서도 정작 제 안부를 물어보는 건 형식적인 인사 한마디 뿐이었어요. 제가 피곤한지 아픈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죠. 심지어 어느 날은 제가 허리가 아프다고 했더니 딸 수진이가 한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그래도 우리 집 청소는 하실 수 있으시죠? 이번 주말에 시댁 식구들이 오거든요. 수진아, 허리가 아파서 이번엔 좀 쉬어야 될 것 같구나. 에이, 엄마도 참. 나이 들면 몸 한 군데씩은 다 아프다고 느낀다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저도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데도 잘 참고 살잖아요. 이제는 청소해 주는 게 당연한 일이 된 것처럼 말을 하는 수진이는 제가 아프다는 걸 걱정하기는커녕 그 정도도 못 해주냐며 압박하더라고요. 순간 말문이 막혔죠. 하지만 그때도 저는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딸한테 미안할 것 같아서였어요. 아들 민순애는 또 다른 방식으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어머니, 누나는 집 청소까지 도와주시면서 왜 저희한테는 반찬만 주고 인색하세요? 차별하시는 거 아니죠? 그럴 리가 없지. 근데 엄마도 좀 쉬어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어머니는 예전부터 누나만 도와주셨어요. 제 부탁은 거절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수진이네와 비교하면서 서로 경쟁하듯 저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했죠. 마치 제가 두 집 사이에서 공평하게 나눠줘야 할 무언가처럼요. 그때는 제가 봐도 제 모습이 참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뭔가에 홀린 듯이 자식들 부탁을 다 들어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요일 밤이었습니다. 등과 옆구리에 이상한 발진이 생기더니 찌르는 듯한 통증이 왔어요.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죠. 하루 종일 수진이네 집 청소를 하고 왔거든요. 하지만 밤이 되니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뒤척이다가 새벽 4시쯤 됐을 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119에 전화했죠.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진찰하더니 말씀하시더라고요. 대상포진입니다. 많이 진행됐네요. 일주일은 입원하셔야겠어요. 대상포진이요? 네,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스트레스라는 말에 순간 멍해졌습니다. 저한테 무슨 스트레스가 있겠어요. 그저 자식들 도와주며 사는데 말이죠. 병실에 입원하고 나서 제일 먼저 수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큰딸이니까 제일 먼저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보세요? 수진아, 엄마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엄마가 대상포진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어. 많이 아프구나.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수진이가 말했어요. 네. 아, 그래요? 대상포진 그거 그냥 피부병 아니에요? 엄마, 지금 제가 회의 중이라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가 끊겼습니다. 회의 중이라고 했죠. 딸도 바쁜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1시간쯤 지나서 민수에게도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대상포진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어. 통증이 심하구나. 어머니, 그래요? 그거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푹 쉬세요. 그리고 잠깐 뜸을 들이더니 민수가 말했어요. 아, 어머니, 퇴원하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응? 다음 주 토요일에 회사 사람들 회의 겸 집들이 오는데 음식 준비 좀 도와주셔야 할 것 같아서요. 손님이 40명 정도 올 것 같거든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아파서 입원했다는데 걱정은커녕 집들이 음식 이야기를 하다니요. 민수야, 엄마가 지금 많이 아프다니까. 아, 알겠어요, 어머니. 그럼 나중에 통화해요. 저도 지금 정신없고 바빠서요. 또 끊겼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습니다. 아프니까 예민해진 거라고, 자식들도 바쁜데 당장 달려올 수는 없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내일쯤 오겠지. 오늘은 갑자기 연락받아서 정신이 없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간호사가 아침 식사를 가져다 줬는데 먹을 수가 없었어요. 통증도 통증이지만 마음이 너무 답답했거든요. 점심때쯤 수진이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많이 좋아지셨어요? 저 오늘 야근이라 병문안 못 갈 것 같아요. 야근이라고 했어요. 그럴 수 있죠. 월요일이니까 바쁠 수 있어요. 내일은 오겠지. 화요일도 지나갔습니다. 수요일도 지나갔어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없었죠.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제 옆 병상에 할머니 한 분이 입원하셨습니다. 골절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6시쯤 됐을 때 그 할머니한테 자식들이 찾아왔어요. 아들, 며느리, 손주 둘까지 4명이 왔더라고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고 보온병에 죽도 담아왔어요. 어머님, 많이 불편하시죠? 제가 내일 휴가 내서 간병할게요. 옆자리 할머니의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손주들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고 계셨어요. 괜찮아. 너네들 바쁜데 뭐하러 휴가를 내. 간호사분들이 잘 돌봐주시는데.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모셔야죠. 저는 그 모습을 커튼 사이로 지켜봤습니다. 저와 다른 모습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나도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아들이 할머니 등을 부축해드리고 며느리가 죽을 떠서 드리고 손주들이 할머니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고개를 돌리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금요일 오후였어요.
복도에서 할머니와 며느리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퇴원하시면 저희 집에서 계세요. 제가 잘 모실게요. 아니야, 괜찮아. 난 내 집이 편해. 그래도 혼자 계시면 불편하시잖아요. 당분간은 저희랑 계셔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이 부러워서인지 아니면 서러워서인지 제 자신을 알 수 없었어요. 저는 우는 소리 내지 않으려고 이불을 입에 물었어요. 날이 바뀌어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오늘이 주말인데도 입원한 지도 일주일이 다 지났지만 수진이도 민수도 오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들여다봤죠. 문자 한 통 없었습니다. 점심때쯤 옆 침대 할머니가 말을 걸어오셨어요. 따님은 안 오시나요? 순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바빠서요. 다들 바쁘다고 하네요. 그렇게 대답하면서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어요. 그래요? 근데 혹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혹시 자식들이 뭔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진 않나요? 그 말은 마치 제 가슴을 정확히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맞았거든요. 제가 그동안 자식들에게 그저 필요할 때만 찾는 존재였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죠. 많이 서운하시죠? 할머니의 따뜻한 눈빛에 저는 결국 속마음을 털어놓고 말았어요. 제가요, 자식들이 해달라는 건 다 해줬어요. 청소도 해주고 음식도 만들어주고 빨래도 도와줬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아프다고 해도 얼굴 한번 안 비추네요. 목이 메었습니다. 너무 서럽고 화가 나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너무 자식들 뜻대로 다 해주면 그래요. 귀한 줄 모르죠. 저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네. 지금은 정말 화목해 보이는데요. 정말 그랬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제가 믿기지 않아 물었어요. 네, 정말이요. 자식들과 거리를 뒀어요. 그래야 어머니의 빈자리를 느끼고 달라집니다. 사람이란 게 없으면 비로소함을 알게 되는 법이거든요. 그 말이 제게는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들려왔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대상포진 통증도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거든요. 천장만 바라보며 지난 5년을 돌아봤어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제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큰딸 수진이 결혼식 때 신혼집 구해줬던 일, 아들 민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식당 일을 했던 날들. 그 모든 희생이 지금에 와서는 제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했는지, 자식들을 위해 젊은 시절에 하고 싶었던 것들을 모두 포기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죠. 수요일에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할머니 말씀이 계속 맴돌았어요. 거리를 두라고 했지. 집에 도착하자마자 수진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몸 이제 괜찮죠? 이번 주말에 우리 집 청소 좀 부탁드려요. 미안하구나.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청소는 못 봐줄 것 같네. 전화 너머로 들리는 수진이 숨소리가 달라졌어요. 에이, 엄마. 혹시 병문안 못 간 것 때문에 빈정 상하셨어요? 딸의 말에 헛웃음이 나왔어요. 제 마음을 그렇게 가볍게 표현하더라고요. 빈정 상한 게 아니야. 나도 이제 내 몸 돌보면서 살아야겠다. 민수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이번에도 집에서 회사 사람들이랑 회의하기로 했어요. 음식 준비는 하실 수 있으시죠? 못하겠어. 배달시키거나 반찬 가게에 맡겨라. 네.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집에 초대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배달 음식을 시켜요? 그럼 저 어떻게 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그 후로 매일같이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이는 처음엔 달래듯이 말했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도와주세요. 민수는 화를 내기도 했죠. 어머니, 누나만 살림 도와주고 편애하시는 거죠? 며느리 은희도 난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왜 안 도와주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저는 음식 못해서 남편 회사 사람들이 비웃을 거란 말이에요.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딸 수진이가 직접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엄마,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수진아, 앉아라. 수진이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엄마가 너희한테 그렇게 해준 건 단지 잘 지내보려고 했던 거야. 너희 사정도 뻔히 아니까 도와주려 했던 거고. 그런데 너네들 행동은 어땠니? 당연하게 여기는 것도 모자라. 내가 입원했을 때 어떻게 단 한 번을 찾아오지 않을 수가 있니? 수진이가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그때 느꼈다. 자식놈들 잘해줘 봐야 아무 소용없고 부질없다는 걸. 아니, 엄마. 누가 들으면 남이 딸 도와주는 줄 알겠어요. 엄마가 돼서 딸 집 좀 청소해 주는 게 얼마나 대수라고 생색을 내세요? 생색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생색? 그래, 말 한번 잘했다. 너네들 눈엔 내가 생색내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됐다. 말하는 것도 입 아프구나. 수진이가 마지막 발악을 했어요. 돈을 떠나서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내 집을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맡겨요? 그러다가 물건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제 걱정보다 집안 걱정을 하는 딸의 모습에 전 더 굳건하게 마음먹으며 말했죠. 그럼 CCTV를 설치하든지 업체 왔을 때 집에 있든지 해. 앞으로 가정부가 필요하거든 업체에 정당하게 돈 주고 일 시키거라. 난 이제 못한다. 아니, 안 할 거다. 수진이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은 듯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다음 날 민수도 찾아왔어요. 며느리 은희까지 함께였죠. 어머니,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민수야, 너도 누나랑 똑같아. 엄마를 당연하게 여겼어. 하지만 어머니, 됐어. 이제 그만하자. 너희도 알아서 살고 엄마도 알아서 살게. 앞으로도 이렇게 무례할 거면 너든 너희 누나든 엄마 찾지 말거라. 그날 이후로 한동안 자식들한테 연락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오히려 편했습니다. 며칠 뒤였어요. 병원에서 만났던 정숙 할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저 영자예요. 병원에서 만났던. 아, 영자 어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언니, 그때 말씀하신 라인 댄스요. 건강도 챙길 겸 저도 한번 배워보고 싶은데요. 어머, 정말요? 잘 생각하셨어요. 내일 오후 2시에 복지센터로 오세요. 다음 날 복지센터에 갔습니다. 설렘 반 떨림 반이었어요. 68평생 춤 한 번 안 춰본 제가 말이에요. 3층 강당에 들어서니 10명 정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셨습니다. 다들 밝은 얼굴이었어요. 어머니, 저 따라 하세요. 어렵지 않아요. 정숙 언니가 옆에서 동작을 알려줬습니다. 오른발 앞으로, 왼발 뒤로 손을 들고 몸을 돌리고.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다른 분들은 척척 해내는데 저만 헤매고 있었죠. 아,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때 강사 선생님이 다가왔어요. 괜찮아요, 여사님. 처음엔 다 그래요. 어머, 여사님, 감각이 있으시네요. 유연한 자세가 아주 좋으세요.
유연한 자세가 수업을 잘 따라간다는 말일까요? 아무튼 선생님의 칭찬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어머니나 할머니가 아닌 한 사람의 학생으로 봐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죠. 1시간 수업이 끝났을 때 온몸에 땀이 났어요. 힘들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수업 후에 수강생분들이랑 다 같이 근처 카페에 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평생 남편이랑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다가 5년 전부터 이거 시작했어요. 제 꿈은 꿈도 못 꿨거든요.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할머니들, 이제는 각성해야 돼요. 우리가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았지, 우리를 위해 산 적은 없잖아요.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우리 모두 비슷한 아픔을 겪었고, 이제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였죠. 그날부터 일주일에 2번씩 복지센터에 나갔습니다. 화요일은 노래교실, 토요일은 라인댄스였어요. 춤도 배우고 노래 수업도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목이 굳어서 목소리도 제대로 안 나왔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목청도 풀리고 조금씩 소리내서 노래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나면 온몸에 생기가 돌아 발걸음도 가벼워졌죠. 1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마트에서 큰딸 수진이가 좋아하는 과일을 봤습니다. 망고였어요. 손이 저절로 가더라고요. 하지만 집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아니야, 이러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며 고개를 돌렸죠. 2달이 지났습니다. 라인댄스 동작도 이제 꽤 익숙해졌어요.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사님, 리듬감이 정말 좋으세요. 그 말에 더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수진이한테 문자가 왔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오랜만에 온 연락이었습니다. 부탁이 아닌 안부였어요. 잘 지낸다. 짧게 답장했습니다. 엄마, 제가 이번 주말에 뵈러 가도 될까요? 오랜만에 얼굴 보고 싶어요.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청소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래, 와라. 민수한테도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민수예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민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래.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제가 찾아뵐게요. 그냥 얼굴 보러요. 자식들이 변하고 있는 걸까요?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수진이가 집에 왔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 이거 받으세요. 향기가 좋아요. 꽃을 받아드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수진이가 선물을 사온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엄마, 요즘 뭐 하세요? 라인댄스 배우고 노래 수업도 배우고 해. 정말요? 엄마가 운동을 하세요? 수진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왜? 나이 들었다고 춤추면 안 돼? 아니에요. 좋으시다는 거죠. 엄마 표정이 전보다 훨씬 밝아 보이세요.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수진이가 한참을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제가 그동안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함부로 안 그럴게요. 그래, 알았어. 그런데 혹시 정말 급할 때만 가끔씩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아무래도 맞벌이다 보니 집안일에 소홀하게 돼서요. 업체는 아무리 생각해도 불안하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숙 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제대로 하라고 했었죠. 저는 말했어요. 시간당 2만 원. 수진이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네, 그게 무슨...
도우미 시급이 그 정도더라. 내가 공짜로 해줄 때는 지났어. 엄마, 그래도 가족한테 돈을 드린다는 게 왜 비싸다고 느끼니? 그럼 다른 도우미 구하거라. 수진이가 할 말을 잃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네, 알겠어요. 엄마, 그럼 좀 도와주세요. 그럼 이제 제대로 하자고 서명도 하고. 네. 무슨 서명이요? 응. 시간, 일의 내용, 비용 다 명확하게 정해서 지급한다는 서명. 수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그 정도면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다른 도우미보다 훨씬 저렴하고 믿을만 하니까요. 일요일에는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며느리 은희도 함께였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도 요리 학원도 다니기로 했고요. 그래, 잘 생각했다. 그래도 엄마, 정말 급할 때는 도와주실 수 있으시죠? 제 아내가 이제 막 요리 학원 등록한 거라 아직 손이 서툰데 아무래도 회사 사람들한테 대접하면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집이 최적이어서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간당 2만 원. 서면 계약서 작성하고 어때? 민수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그게 무슨 가사도우미 시세가 그래. 내가 공짜로 봐줄 때는 지났어. 내 누나도 그렇게 비용을 지불하기로 했다. 옆에서 며느리 은희가 당황한 표정으로 제 눈치를 봤습니다. 아니면 너희끼리 알아서 해. 난 이제 공짜로는 못해. 민수가 한참을 고민하다 입을 열었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하죠. 그리고 미리 예약해. 갑자기 연락하면 안 돼. 나도 이제 일정이 있으니까.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새로운 관계였습니다. 2주 뒤 딸 수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다음 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시간 되세요? 저희 집 청소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일주일 전에 미리 연락을 하고 정확한 시간을 말하더라고요. 목요일 오후면 괜찮아. 정말 감사해요, 엄마. 목요일에 수진이네 집에 갔습니다. 3시간 청소를 했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인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인데도 힘들게 느껴졌지만 기분은 달랐습니다. 눈치 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요구한 정도만 하고요. 6시 정각에 청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계좌 입금 알림이었습니다. 6만 원. 수진이한테 문자가 왔어요. 엄마,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했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이었습니다. 돈을 받고 일한 뒤에 듣는 이 말이 이렇게 기분 좋을 줄 몰랐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민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가능하세요? 손님 초대하는데 음식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일요일? 그날은 괜찮아. 뭐 준비하면 돼? 동그랑땡이랑 잡채 부탁드려요. 알았어. 재료는 내가 준비해놔. 네, 당연하죠, 어머니. 일요일에 민수네 집에 갔습니다. 4시간 동안 음식을 만들었어요. 은희가 옆에서 열심히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배우고 싶어요. 정확히 1시에 일을 마쳤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계좌에 8만 원이 들어와 있었어요. 민수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손님들이 음식 정말 맛있다고 하셨어요. 돈을 받고 나니까 확실히 달랐습니다. 자식들이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미리 예약하고 정확한 시간을 지키고 꼭 감사 인사를 했죠. 어느 날 수진이가 또 전화했어요.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집 좀.
말을 끝맺기도 전에 제가 말했습니다. 토요일은 라인 댄스 수업 있어. 안 돼. 아, 그렇구나. 그럼 일요일은요? 일요일도 노래 수업 있어. 그럼 언제 가능하세요? 다음 주 화요일 오후. 알겠어요, 엄마. 그럼 화요일로 할게요. 예전 같았으면 제 일정을 취소하고 수진이 일정에 맞췄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 일정이 우선이었죠. 석 달이 지났습니다. 관계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자식들은 이제 제 시간을 존중했습니다. 갑자기 부탁하지 않았고 제가 바쁘다고 하면 순순히 물러났어요. 그리고 정확히 돈을 보냈습니다. 한 푼도 빠짐없이요. 처음에는 돈 받는 게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오히려 당연하게 느껴졌어요. 명절도 달라졌습니다. 추석이 다가오자 수진이가 전화했어요. 엄마, 추석에 뭐 하세요? 제주도 가. 제주도요? 응. 복지센터에서 라인댄스 워크숍 간대. 예전 같았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명절에 엄마가 여행을 간다고 하면요. 와, 좋으시겠다. 재미있게 다녀오세요, 엄마. 민수도 전화했어요. 어머니, 명절 잘 보내세요. 저희는 알아서 할게요. 자식들이 제 선택을 존중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반년이 지났습니다. 복지센터 생활은 이제 제 일상이 됐어요. 라인댄스 실력도 많이 늘었고 친구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강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석 달 뒤에 복지센터 축제가 있어요. 우리 팀도 무대에 서기로 했어요. 공연이라고 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대에 서다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수진이한테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 석 달 뒤에 공연해. 정말요? 저도 보러 가도 돼요? 그래, 와라. 민수한테도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요? 저희 가족 다 갈게요. 자식들이 제 공연을 보러 온다고 했습니다. 뿌듯했어요. 그날부터 공연 연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복지센터에 나갔어요. 힘들었지만 즐거웠습니다. 정숙 언니와 함께 연습하고 수업 끝나면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이제는 제일 가까운 친구가 됐어요. 영자 언니, 요즘 표정 정말 좋아요. 완전 딴 사람 같아요. 그래요? 나도 그렇게 느껴져요.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 맞아요, 그거. 우리가 그동안 살아있기만 했지 진짜 사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들 자식들한테서 벗어나고 나서야 진짜 자기 인생을 찾았다고요. 공연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2주 전부터 매일 연습했어요. 동작도 완벽하게 외우고 대형도 수없이 맞춰봤습니다. 일주일 전 수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공연 날짜 다시 알려주세요. 제가 휴가 내야 해서요.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야. 알았어요. 저랑 남편이랑 갈게요. 민수도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가족 다 갈 거예요. 손주도 데려갈게요. 학교 기숙사 생활을 하느라 얼굴 보기 힘든 손주까지 온다고 했어요. 긴장되면서도 기대됐습니다. 드디어 공연 날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복지센터에 가서 리허설을 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 위에 섰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잘하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강사 선생님이 격려해 주셨어요. 오후 2시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객석을 보니 수진이와 사위가 앉아 있었어요. 민순의 가족도 보였습니다. 손주가 손을 흔들고 있었죠.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떨렸지만 음악에 몸을 맡기니
자연스럽게 동작이 나왔습니다. 3분이 금방 지나갔어요. 마지막 동작을 끝내고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민순의 가족도 일어났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무대에서 내려오니 자식들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었어요. 수진이가 저를 껴안았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나중에 어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민수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최고야. 오랜만에 얼굴 본 손주들이 제 다리를 안았어요.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 이게 행복이구나. 공연이 끝나고 다 같이 밖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자식들이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엄마, 라인댄스 배우는 게 재미있으세요? 응, 정말 재미있어.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어머니, 다음 공연은 언제예요? 내년 봄에 또 있대. 와, 그것도 꼭 보러 올게요. 자식들이 제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한 번도 없던 일이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핸드폰을 보니 수진이한테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감동받았어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멋진 사람인 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사랑해요. 민수한테도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친구들한테 우리 어머니 공연한다고 자랑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그 후로도 자식들과의 관계는 계속 좋아졌습니다. 한 달에 2~3번 정도 자식들을 도와줬어요. 청소도 해주고 음식도 만들어주고요.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리 예약하고 정확한 시간을 지키고 비용을 받았죠. 그리고 자식들은 늘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가끔은 자식들이 먼저 연락해서 밥을 사기도 했습니다. 엄마, 백화점에서 옷 하나 사드리고 싶은데 같이 가실래요? 딸 수진이는 시간 내서 저와 백화점에 가자고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아들이 제게 전화를 걸더니 며느리가 제게 할 말이 있다며 전화를 바꿔줬어요. 어머님,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제가 음식 다 준비해서 대접할게요. 너 혼자 할 수 있겠니? 네. 요리 학원 다닌 보람이 있어야죠. 제가 솜씨 발휘할 테니 어머님은 그냥 편하게 오세요. 이제는 자식들이 저를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제가 자식들 걱정만 했었는데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제 삶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복지센터에서는 라인댄스 팀 리더가 됐고 노래교실에서는 반장이 되었어요. 영자 언니 정말 대단해요. 라인댄스랑 노래교실 둘 다 장악하고. 정숙 언니가 감탄했어요. 나도 할 수 있을 줄 몰랐어. 근데 하다 보니까 재미있어. 그러니까요. 우리 나이가 뭐 대수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죠. 자식들도 제 새로운 도전을 응원해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제게 엄마, 이러다가 가수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노래 좀 가르쳐 주세요. 어머니, 정말 멋있으세요. 저도 어머니 보고 배워요. 라면서 저를 응원해줬죠. 어느 날 딸 수진이가 집에 놀러 왔을 때 말했어요. 엄마, 제가 그동안 엄마를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엄마도 꿈이 있고 하고 싶은 게 있는 사람인데 저는 그냥 엄마니까 당연히 저를 도와줘야 한다고만 생각했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엄마, 앞으로는 제가 엄마 꿈도 응원할게요. 엄마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면서 사세요. 수진이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민수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어머니, 제가 철없이 굴었던 거
정말 죄송해요. 이제는 제가 효도할게요. 진짜 효도요. 효도는 거창한 게 아니야. 그냥 엄마를 사람으로 봐주는 게 효도야.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요. 관계가 좋아지니까 오히려 더 자주 만나게 됐어요. 부담 없이 편하게요. 주말에 같이 산책을 하거나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가끔은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예전처럼 청소나 음식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보고 싶어서 만났어요. 그게 진짜 가족 같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큰 변화는 저 자신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나 할머니로만 사는 게 아니라 김영자라는 한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그저 저로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이젠 너무나 소중합니다. 혹시 저처럼 자식들한테 당연하게 여겨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용기 내서 선을 그으시길 바랍니다. 처음엔 힘들겠지만 결국엔 더 건강한 관계가 될 거예요.